모두 반갑습니다. 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비알레 교육 온라인 특강에 오신 학부모님,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아이의 뇌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고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뇌에 숨겨져 있는 두뇌의 힘을 깨우는 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신 교수님은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박사로 연구원으로 오래 재직하셨다가 현재는 한국뇌과학연구원 부원장님이시고요. 한국에서 유일한 뇌교육대학원 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의 통합헬스케어 학과장님이신 양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천에 듣고자 합니다. 강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양현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화면을 제가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뇌의 힘을 키우는 훈련,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텐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명상이라고 하였을 때, 이 명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두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상태가, 아이들의 의식 상태, 우리의 의식 상태가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뇌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이 우리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죠. 그렇다고 했을 때 명상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머릿속에 뭐 어저께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이제 오후에 뭘 할 거고, 뭐 점심은 뭘 먹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저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고요해지죠. 머리가 고요해집니다. 마치 한 가지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명상 상태에서는 여기 지금 이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있고, 그래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마치 명상 상태에서는 그 뮤트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주 조용해집니다. 실제로 뇌가 고요해지는데, 연구에서 숙련된 이 명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발표된 이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였냐면, 숙련된 명상자들은 자신이
이 명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평범한 상태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숙련된 명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 기계에 들어가서 내가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했고 그리고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또다시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뇌를 촬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하였을 때 이제 어 일반적인 상태일 때 여기에서는 이제 방랑하는 마음 상태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제 상태의 뇌의 상태 그리고 이제 명상을 했을 때의 상태 네, 현재 집중한 상태, 이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뇌 영상 이미징을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제 일반적인 상태, 이때를 이제 방랑하는 마음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여기저기 여러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에는 뇌의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제 활성화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앞뒤로 옆으로 뭐 이제 아주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 상태에서는 이 상태는 이 사람이 현재에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활성화가 뇌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노란색 부분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명상을 통해 집중하는 부위만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뇌에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남겨두고 조용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 그림만, 이 활성화 이미징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뇌가 고요한 상태가 된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의 활성화 역시 이 고요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현재에 집중하는 이 뇌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과거의 불안이나 미래의 걱정이 감소가 되고 뇌가 고요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모드를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이 활성화되어 있게 되면 우리가 불안이나 과거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집중을 한다든지 현재 의식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과도하게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이런 이제 이 디폴트 모드의 이상이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태는 이제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불안이나 우울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의식을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이제 명상, 호흡이라든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제 몸에 집중하게 하는 의식이 현재에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상태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이제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러한 것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의식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이런 이제 호흡이나 이제 몸의 움직임, 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의식을 현재에 돌아오게 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두뇌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 명상이 이제 정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 또 이제 그 인지 기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수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린 여러 내용들은 이 뇌교육에 기반한 이제 명상 방법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명상,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에 대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뇌의 이 부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니어스 게이지 일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분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19세기 미국에서 그 당시는 이제 철도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였었는데, 이때의 그 폭발로 이 철 막대기가 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이 사람의 이 전전두엽을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관통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이 성격이 원래는 유쾌한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변덕이 심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이 신경과학에서는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의 정서 조절,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이제 실제로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전두엽은 우리 이마 이 부분, 이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중앙사령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중앙 부분에 있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렇게 좌우뇌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데 생존에 중요한 두려움, 위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어떠한 상황이 스트레스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고 또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윗부분에 존재하는 그런 뇌의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바로 이 편도체를 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한 뇌에서는 이 편도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제 많은 건강한 사람들 의 경우에는 이 전전두엽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에게 타이르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야. 흥분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아도 돼. 전전두엽이 잘 조절을 합니다. 정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 편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것은 뇌에 이제 독성으로 작용해서 이 전전두엽이 이제 세포 수도 줄어들게 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과활성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뇌를 가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뭐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그러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뇌입니다. 뇌가 이제 발달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30대 초반까지는 뇌가 발달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10대, 또 이제 10대 전까지, 이때에는 아주 발달 단계가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전전두엽이 사춘기 전에는 특히 전전두엽이 아직 이제 수초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자신의 초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된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추상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기가 아마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복잡한 것에 대한 사고가 이제 잘 이해가 되는 이 시기가 각각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제 뇌에서 이제 수초라고 하는 구조가 이 전전두엽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복잡한 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뇌의 구조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초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 뇌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사춘기에 특히 이 전전두엽 부분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전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의 지도와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연구원에서 서울대 병원과 함께 이제 연구한 내용을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뇌 구조가 변화하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발표된 연구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평균 3.5년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정서 조절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전두엽에서 이 부분이죠.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인데 여기에서 피질과 백색질, 백색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 드린 수축 구조가 많이 있는 뇌의 부분입니다. 피질과 백색질의 두께가 증가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전전두엽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명상에 의해서 이 정서 조절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조적으로 뇌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활성화를 뇌의 연결성을 이제 연구한 2011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이 왼쪽이 일반인이고 오른쪽이 이제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전두엽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쪽이 더 노란색이 더 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네. 그래서 이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전전두엽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린 연구 결과는 2018년에 이제 보고가 된 것인데 이것도 연구원과 네, 서울대 병원에서 네, 보고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뇌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뇌를 MRI로 촬영을 하였을 때에 예, 뭐 또 디퓨전 텐서 이미징 이러한 기술로 촬영을 하였을 때 이제 뇌가 어떻게 이제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가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뇌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특별히 이제 조사한 내용은 바로 이 뇌 섬엽에 대한 내용인데 뇌 섬엽이 다른 뇌의 영역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뇌 섬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이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 내가 나를 잘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것은 모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질병적인 상태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시기는 특히 어린 시절 또 이제 청소년 이러한 시기에 아주 이제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 우리 뇌에서 나에게 내가 주관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어떠한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그러한 뇌의 영역입니다.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생성해서 객관적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미지를 나 자신에게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섬엽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아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흠이 없고 훌륭하고 뭐 뛰어나고 뭐 이렇게 해도 나 자신을 어, 아주 이제 평가절하하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뇌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뇌섬엽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고 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오감을 통해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감각들 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오는 내부 감각들, 이러한 정보들도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 시상을 통해서 뇌섬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몸에서 오는 내부 감각들도 다시 뇌섬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뇌의 이 많은 영역들과 지금 이제 그 화살표가 이제 뇌섬엽으로 쌍방향 화살표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뇌섬엽은 이렇게 많은 뇌의 영역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알아차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느낌이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였냐면, 명상을 이제 수행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뇌섬엽이 뇌의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연결성이 강화되어 있는지 또는 약화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결성을 왜 조사하였느냐 하면 연결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연결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보 전달이 빨라서 이제 자신의 주관적 이미지를 이제 빠르게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시상, 미상의 중전두의, 상측두의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과 뇌섬유업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이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에 있어서 증가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상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보 전달이 빨라진다. 뇌 안에서 정보 전달이 지금 빨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주의나 집행 조절이나 정서 인식,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역에서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편도체.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를 이제 제시하는, 표출하는 그러한 뇌의 기관이라고 하였는데 이 편도체가 이 해마 방해와 이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마 방해와 뇌섬유 간의 기능적 연결성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정보가 뇌섬유업에 느리게 전달이 된다. 일반 사람들보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제시하는 것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섬엽이라고 하는 뇌의 영역이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불안이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이 주관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수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뇌 구조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명상에 의해서 뇌섬역과 타 뇌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이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뇌 효율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문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이제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과 일반인 간의 이제 그 변화를 설문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긍정 정서가 이제 명상 훈련한 사람들이 더 증가하여 있고 그리고 우울이 감소하여 있고 불안이 감소하여 있고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왼쪽 여기서 보시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긍정적 정서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져도 긍정 정서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긍정 정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데 이제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져도 긍정 정서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뇌교육 명상이 이 정서 조절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정서 조절과 관련한 뇌의 이 구조, 활성에, 연결성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뇌교육에 기반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이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그 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뇌교육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전을 두드린다라든지 이제 장 운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복부를 이렇게 뇌파 진동이라고 하죠. 복부를 이렇게 이렇게 드럼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린다라든지 또는 복식 호흡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복부를 마사지하는 것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동작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장과 관련한 것들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장 근육이 움직이겠죠. 장 근육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 위 이런 부분들에 이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인제 뇌신경인데요. 뇌신경 여기 우리 뇌에서 뇌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뇌신경 중에서 10번째 뇌신경이 바로 이름이 미주신경인데 이렇게 폐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심장, 위, 간, 장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 내장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우리 뇌에 전달하기도 하고 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쪽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뇌로 보내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연결된 이러한 미주신경들은 이제 여러 가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이제 받아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수용체들 중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이런 이제 자극에 그 반응에서 활성화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수용체들이 있고 또 열감에 반응을 해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장에서 소화가 되고 그런 영양 성분, 그런 화학적인 신호에 반응해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근육을 이렇게 뇌파 진동을 하고 또 이제 장 운동을 하고 또 배꼽 힐링을 하고 또 단전 두드리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장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로 여기 뇌관으로 그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미주신경이 이렇게 뇌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이 고립노획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립노획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전뇌 영역으로 이제 이 실방핵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뇌하수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이 부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콩팥이 있죠.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요 작은 것을 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뇌가 스트레스라고 어떤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이 이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에서는 혈액으로 이 ACTH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부신으로 들어가서 부신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혈액의 혈류의 코티졸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코티졸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뇌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꺼지지 않게 되면 이 스트레스 축이 꺼지지 않게 되면 이제 뇌세포를 죽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이제 전전두엽이 약화된다고 했는데 전전두엽의 이제 세포들도 죽게 하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얇아지고 또 해마도 얇아지고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서에도 영향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축이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축 활성화가 감소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주신경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립노획으로 들어가서 이 실방액으로 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줄기를 통해서 이제 복측 피계부라고 하는 곳으로도 이제 활성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뇌파 진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장 운동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보다 의욕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뇌가 그러한 뇌로 변화하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미주신경이 고립노획으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하였을 때 고립노획에서 이제 청반으로 정보 전달이 되고 청반에서 배측 솔기액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그런 이제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세로토닌이 뇌에 분비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 평온감, 고요함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요 HPA 축, 스트레스 축이 감소되니까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하고 싶다. 뭔가 내가 잘했구나. 기쁨,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배축 솔기액에서 세로토닌 합성이 증가하고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요한 평온감, 행복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 미주신경, 이 이제 복식 호흡이라든지 단전 두드리기라든지 뭐 배꼽 필링, 뇌파 진동 이러한 것들이 이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정서 안정의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명상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고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명상, 뇌가 똑똑해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 것인데요.
네, 먼저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각각의 방에 들어가셔서 네, 펜을 찾아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정리되지 않은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특정한 펜을 찾으려고 하면 요런 데도 보고 네, 펜을 찾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펜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 들어가서 펜을 찾아달라고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전부 다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놓아져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상 훈련을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 뇌의 상태도 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방일 수가 있고 또 정리정돈이 잘 된 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서 뭔가 뇌가 무언가를 수행을 할 때 금방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네. 그 뇌를 정리정돈하는 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명상은 일반적인 뇌에서는 뇌 훈련을 하지 않는 뇌에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이제 방에 터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데에 뇌를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를 훈련한 경우에는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찾는데 뇌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2020년에 이제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발표를 한 것인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명상 움직임을 수행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3주간 뇌교육 명상 훈련에 의해서 청소년의 두뇌 인지 기능 변화를 연구한 것입니다.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네, 이제 실험 그룹에서는 이 참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벌리고 이제 집중하는 기마부 자세를 취하고 3분간, 그리고 이제 독립부 이렇게 오른손 왼발을 이렇게 들고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또 3분씩. 이것을 1세트로 해서 1세트가 9분이죠. 그래서 하루에 2세트 18분, 거의 뭐 20분 정도를 이제 매일 3주간 실행을 하였고 비교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이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였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는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언어 이해, 추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지 기능과 인지 기능을 이제 어,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어,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 작업 기억을 수행할 때,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뇌파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21에 13을 더하고 그 앞에서 6을 빼세요라고 했을 때 암산을 하실 때 이제 21과 13을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고 그래서 무엇이 나오고 거기에서 6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이때의 이 기억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뭐 오늘 저녁에 뭐 물어본다 또는 1시간 뒤에 물어본다 했을 때 제가 21에 13을 더하고 6을 빼라고 한 요 자체를 기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을 했다가 작업을 하고 지워버리는 그러한 이제 우리 뇌의 이 기억 용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이제 능력이고, 단시간에 인지적 작업을 위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 안에서 일시적인 포스트잇은 영원히 붙여두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 붙이고 또 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 좋으면 이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학업 성취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3 주간 이 훈련을 하였을 때 이 작업 기억이 이제 휴식군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차가 없는데, 명상군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인지 능력, 작업 기억이 향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분, 하루에 20분을 이제 그런 이제 명상을 수행을 한 것인데, 이제 3 주간 진행을 하였을 때 이렇게 유의미한 이제 그 작업 기억의 향상이 보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뇌가 변화하는지 뇌파를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재미있는 발견을 하였는데요. 이 명상 훈련한 청소년들의 뇌 효율이 증가하여 있었는데, 이제 뇌 사용 이제 배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작업 기억 점수가 높을수록 감소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앞서서 제가 이제 숙련된 명상자들이 이제 명상에 집중했을 때 그 활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인제 상통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하였을 때 아이들은 그 작업 기억 태스크를 컴퓨터 앞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을 할 때에 쓸모없는 뇌의 다른 영역들, 이제 잡생각이 나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뇌의 효율이 증가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뇌의 사용에도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마치 이렇게 이 방을 뇌라고 비유했을 때 뇌가 이렇게 정리정돈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전문 요리인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처음 요리하는 사람. 네. 그 전문 요리인은 더 적은 노력에도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명상 훈련한 사람들은 더 적은 뇌의 사용에 또 더 높은 이제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두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전화기가 지금 이렇게 변화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전화기가 변화하는 것처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전에 의해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한 가지는 수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 뇌의 인지 기능에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기억은 3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정보를 흡수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인데 강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저장된 기억을 소환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뇌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이 기억 강화를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는 이 뇌교육 명상과 이 수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런던 대학교와 이제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이제 2011년에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한 75분의 세션을 이제 5주 동안 총 10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뇌파 진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세션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연구진들은 이 뇌파 진동 명상이 동적인 방법과 정적인 방법을 결합한 그런 이제 명상법으로 주목을 하고, 이제 다른 이 방법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수면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0 위에 있는 그 면적이 더 사이즈가 더 많을수록 수면의 질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뇌파진동 명상이 가장 그 면적이 증가하여 있어서 수면의 질 개선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이 연구진들이 2003년 후에 이제 이 뇌파 진동 명상 중에서도 이 뇌파 진동이라고 하는 이런 동적인 방법이 이제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추가 연구를 하여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뇌파 진동 명상과, 이것은 이제 서서 하는 뇌파 진동, 또 이제 앉아서 하는 뇌파 진동, 그리고 지감 명상,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요소를 빼서 이제 서서 하는 뇌파 진동 대신에 근력을 키우는 고정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제 비교 그룹에서, 그리고 이 앉아서 뇌파 진동하는 거 대신에 이제 앉아서 긍정적인 주의 집중 명상을 이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아주 선명한 이제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 위에 이제 요 면적을 보시면 아주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뇌파진동 명상을 한 그룹이 이제 수면의 질 개선에, 이 진동 요소, 이 움직임 요소가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뇌파진동 명상, 그리고 이제 이 뇌교육에 기반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 구조 이런 활성화를 변화시키고, 또 이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이 또 이제 수면을 이제 수면의 질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에도 더 이제 효과적인 것임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명상이 좀 이제 제목이 어려운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DNA 발현을 조절하는 훈련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후생 유전학으로 보는 명상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후생 유전이라고 하면,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이제 DNA가 이제 후대에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후생 유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이죠.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이제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는 형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그 DNA의 그 발현 정도를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란성 쌍둥이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운동이나 영양,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 DNA 주변에 이제 이 수식하는 화학 수식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후생 유전 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로 다른 후생 유전 수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어떠한 운동을 하느냐, 어떠한 것을 먹느냐,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후생 유전 수식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DNA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백질이 얼마만큼 발현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도 좀 슬림하고, 이 사람은 중년이 되니까 약간 이제 비만이 되고, 이러한 변화가 일란성 쌍둥이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훈련에 이제 바로 이제 명상이 중요한 요소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연구를 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내과연구원과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공동 연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음 어 네.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육체적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유전자 중에서 BDNF 유전자 그리고 콤트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뇌교육 명상을 평균 3년 반 하였을 때 이제 스트레스 척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상 그룹에서는 성인 80명, 명상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성인 5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전자형 검사를 하였고, 또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VV, VM, MM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전자형을 표시를 할 때에 이제 양쪽 부모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이제 그 염색체 이제 하나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유전자를 이렇게 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VB, 어떤 사람은 VM, 어떤 사람은 MM 이렇게 유전자 BDNF 의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BDNF 이제 여기서 이 VV, VM, MM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BDNF가 긴 이제 그 단백질인데, 이제 66 번의 아미노산이 V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M입니다. 메티오닌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M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해마 크기가 약간 더 감소될 수가 있고, 학습과 기억 장애, 불안 장애와의 연관성이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가 되어져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제 질병에서 이러한 보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인의 경우에 일반인 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이 BDNF 유전자형 V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명 있었고, VM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명 있었고, MM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이 이 M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 13.5, 15점, 21.6 이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죠. 스트레스 수준이 이쪽이 더 높았는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BDNF 이제 유전자형이 이제 똑같이 VV였을 때, 이것은 이제 일반인이고 이것은 명상을 한 사람들인데, 일반인 VV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레벨이 13.5로 보통이었는데, 뇌교 명상자들은 8.6으로 스트레스 레벨이 VV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것이고, VM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일반인은 15점, 명상자들은 6.9로 스트레스 레벨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MM의 경우에 21.6 더 많죠, 스트레스 레벨이. 그리고 명상자들은 MM 4.6으로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BDNF 유전자형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뇌교육 명상자의 스트레스 레벨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이 후생 유전적 변화가 유도되었음이 시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콤트라고 하는 유전자를 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MM의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이 VV, VM, MM에서 16, 14, 19.6으로 MM에서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명상자들과의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VV를 가진 사람은 명상자에서 7.2로, 여기서는 16점으로 이제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콤트 유전자도 VM에서 일반인은 14점, 명상자들은 6.4로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M의 경우에도 일반인은 19.6, 명상자는 6.6으로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그룹에서 유전자 배경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스트레스 레벨의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전적 배경을 넘어서 이러한 이제 뇌 훈련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같은 맥락의 연구가 수행되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BDNF 유전자형에 대해서 이제 그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 열린 마음, 그리고 이제 뭐 보상 반응, 동기, 즐거움 추구, 행동 억제, 이러한 이제 특징들, 이러한 것이 이제 정신 건강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전자형에 따라서 명상을 한 사람들과 일반인을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일반인의 경우에 이제 이 MM을 가지게 되면 이제 외향성이 더 적고 신경증적 경향이 더 높았고, 또 즐거움 추구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명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MM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외향적 성격이 더 증가하여 있고, 신경적 경향은 더 감소하여 있고, 열린 마음은 더 증가하여 있고, 행동 활성은 더 증가하여 있고, 행동 억제는 더 감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에 의해서 이런 이제 유전적 배경에 관계없이 사회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성격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먼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아 존중감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증가하고, 또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뇌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축, HPA 축과 이제 교감신경 활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면역계, 소화기계, 내분비계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고, 또 다시 이것이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뇌교육 명상이 이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이제 뇌의 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인지 기능, 그리고 이 유전적 배경을 넘어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 조절과 또 이제 그런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기록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혹시 마이크 여실 분은 마이크 여시고 말씀해 주셔도 손을 드시면 예 들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가 나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양현종 교수님 강의를 워낙 좋아해서 저한테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비알 내교육은 이제 25년을 넘어서 26년째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아이 안에 있는 뇌의 힘을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미 매일경제신문을 소식을 받아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화풀이 캠프라고 해서 공교육 사업으로 초등학교 마음 튼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월곡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화풀이 캠프를 했는데 오늘 교수님 해 주신 특강 내용하고 너무 와닿고 '야 명상이 답이야 역시.'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화풀이 캠프를 한 80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네 "브레인 명상이 제일 좋았어요. 명상을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라고 적는 아이들도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특별한 나눔은 막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쫙 풀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그거를 자기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나눔을 네 신갈의 박미준 님이 네 손 드셨네요. 마이크 여시면 말씀 가능하십니다. 아니었나요? 손을 드신 것 같았는데. 네. 네. 그래서 명상은 우리 아이들이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미 발현되기 시작했거나 아직 발현되지 않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깨울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질문이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답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들은 언제 전전두엽이 완성될까요? 아이 짜증 예민함이 힘드네요. 네,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전전두엽이 사실 이제 완성된다고나 할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자신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언제 가장 이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정서적인 이제 충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뇌 발달을 이제 표현하는 이해하는 이제 측정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많았고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10살 이하는 정말 어른들이 정말 지켜 주고 보호해 주고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인제 완성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큰 인내심이 필요하고 뇌가 이제 전전두엽이 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뇌의 백색질 구조, 수초 구조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것은 이제 백색질 구조, 수초 구조는 학습에 의해서
이제 추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생후에. 우리 뇌는 너무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에만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한 습관, 이것은 수초 구조가 이제 단단하게 이제 구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러한 것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생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발달 단계에서 이것을 뭐 더욱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러한 이제 욕망으로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대 아이들이 정말 이제 20대까지 이제 될 때까지는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을 아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교수님 다음 질문들도 있으셔서요. 혹시 시간 네. 되시면 네네. 네. 명상을 과학적 논문에 근거해 설명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아이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려요. 뇌파 진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하셔서 좌우 머리를 도리도리 움직여서 도움 될까요? 네. 이제 아이들은 우선은 집중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인데, 아이들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현재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뇌파진동 명상은 지금 이제 BR 뇌교육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배우시면 되실 텐데, 이제 이렇게 몸을 전신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른들에게도 이제 수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것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은 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건 명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동적 명상 방법인 뇌파진동 명상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네, 추천해 드립니다. 명상하는 법, 자세와 구도화된 환경 등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뇌파진동 명상 방법,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음, 네, 다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산만한 아이인데 명상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막 산만한 아이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저희가 가면. 그런데 아이들이 네, 80분 지나고 나면 허리를 바로 세우고 두 눈을 감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합니다. 어제 나온 편지 중에 한 아이가요.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 내가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법을 알아서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하는 표현지, 나눔을 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특강을 들으셨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양현정 교수님 강의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은 어떤 점이 궁금한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든지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원장님, 선생님, 그분에게 답카톡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이벤트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특히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이 명상하는 법, 쉽고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법, 그런 법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특강에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답카톡 해주시면 이벤트 당첨도 되시고 궁금증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2023년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2023년 더욱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더욱 행복하게 맞이하시고 또 더욱 특별하고 귀한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하트 발사하고 우리 마무리 한번 해 볼까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